9월 30일 지나서 10월 1일입니다. 드디어 10월 달이 됐네요. 10월 달. 10월은 원래 가을이죠. 원래 가을. 가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가을 되면은 찬바람 나면은 돈 좀 벌겠다 하는 게 우리 주식시장의 정설인데, 정말 10월달 됐으니까 이제부터 이제부터 정말 돈 좀 버는지, 돈맛 좀 보는지, 돈맛 좀 보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이제는 조금 신경 써가지고 남들 놀러 가시는 분도 놀러 가셔야 되겠죠. 10월 달에 돈맛 좀 보게 될지,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요 4분기에 돈맛 좀 보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10월 달이니까 3분기 실적도 나오겠죠. 3분기 실적도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겠죠. 모멘텀. 그래서 지금 그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제목을 남북경협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타이틀을 침체가 오면 한국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이제 달았습니다. 침체가 오면 한국으로 도망쳐라. 뉴욕 증시인데 오늘 0.36% 상승. 뉴욕은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년 내내 이러고 있네요. 다우가 0.36 올랐고 나스닥은 0.75 올랐고, 어제 시장이 악재가 되었던 중국에 대한 자본 투자를 차단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차단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얘기를 했고요. 재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음에 그 유명한 피터 나바로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또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는 사람이죠. 피터 나바로 무역정책국장.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는 부정확하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다. 너무 많이 나갔다. 또 중국의 경제지표가 좀 좋아졌습니다. 경제지표 9월달에 간방 제조업 PMI 지수 예상치를 상회했다. 중국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중국이 살아난다. 중국이 살아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 요거는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의 빅뉴스예요. 빅뉴스. 중국이 살아난다. 중국 PMI 지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빅뉴스다 생각이 되고요. 간방 PMI가 50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달보다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52로 올라갈 것이다. 간방 PMI. 근데 여기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만 잘 되면은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PMI 지수라는 것이 이제 그 심리적인 요인이 많아요. 이게 이제 10개 항목을 조사하는 건데 10개 항목을 5가지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지난달보다 아주 나쁘다, 똑같다, 좋다, 아주 좋다, 5가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업의 구매 관리자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겁니다. 지난달과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객관적 데이터로 하겠지만 그게 심리적 요인이 많이 가미가 된다. 다음 달 전망 어떻게 보는,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스몰딜이라도 해결된다면, 그렇다면 중국의 그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이 확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경기는 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나쁘다 자꾸 경제신문에 나오는데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건 나라 망해라고 고사 지내는 거죠.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겁니다. 경제신문들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기업을 대변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기업을 대변하면서 기업이 지금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신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경기 전체로 볼 때는 경기는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쉽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정말 별로 안 좋다.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돈 쓰고 싶어도 안 쓰게 되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떡하나. 뭐 외식도 자제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경기가 엄청 침체로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9월 간방 제조 PMI 지수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거고, 특히 차이신 제조 PMI 지수, 이게 이제 마킷과 중국의 차이신 언론 기관이죠. 차이신과 같이 이제 공동 조사하는 건데,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최근 19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19개월 최고치. 19개월 최고치.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 큽니다. 상당히 기대하는 바 크다. 그래서 이 중국 제조업의 회복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좀 잘 봐보자. 자, 중국 제조업의 회복이 한국 증시, 관련주들이 주로 이제 철강, 뭐 화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도 되겠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다못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 최대 수입 쪽이 한국이다. 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뭐 중국의 경기의 회복 조짐, 이것이 한국의 일단 증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번 중국 PMI 지수 좀 좋은 흐름들이 어떻게 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가 보자고요. 자, 10월 10일 날 미중 고위급 회담 열리는데 여전히 오늘도 증시에 기대치가 많았다라는 거죠. 스몰딜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반대로 요 10월 10일에도 아무것도 안 된다면 그럼 또 실망도 클 거예요. 그에 대한 또 대비도 좀 해야 되는데, 워낙 오랫동안 끌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뭐가 좀 되지 않을까? 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년 좀 남았죠. 11월 15일인가 그래. 11월 3일인가 하여튼 그래요. 11월 13일. 그래서 미국 대선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좀 뭔가 좀 큰 변신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ISM 시카고 PMI 지수가 조금 나빠졌어요. 시카고 뭐 시카고 일부 지역이니까 BCA 리서치의 도우페타, 미국의 펀더멘탈은 강하지만 시장은 뉴스 헤드라인에 요동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니 또 트럼프 탄핵이니 이런 헤드라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경기가 침체로 간다면 트럼프는 공격 강도를 줄일 것이다. 경기가 침체될 위험이 있다면 트럼프는 빠르게 중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침체가 오면 한국으로 도망쳐라. 블룸버그 통신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덴마크의 삭소뱅커가 이런 분석을 했다르네요. 전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는 준비된 나라라는 평가다. 준비된 나라. 안정된 나라. 준비된 나라. 한국과 러시아가 모두 실질 금리가 높다. 재정 흑자를 기록 중이다. 경기 침체에 대응할 여유가 충분하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한국의 원화와 러시아의 루블화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한국의 원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인다. 이런 얘기겠죠. 자, 삭소뱅크의 크리스토퍼 덴빅. 한국과 러시아는 재정의 흑자이며, 재정 흑자국이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GDP 대비 흑자 비율은 한국이 러시아보다 더 좋다. 올해 한국은 2007년도 이래에 가장 큰 원화 채권 매수세가 유입 중이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다. 걱정 없다. 이제 그런 개념을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도망치라 라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덴마크 삭소뱅크의 분석 인용이 따르죠. 그래서 한국의 채권을 계속 산다면 한국의 원 달러 환율은 내려가겠죠. 한국한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뭐 경기가 회복되려면 원 달러 환율이 좀 높은 게 좋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 조금 또 긍정적 뉴스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8월달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의 모습이다. 그동안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계속 생산 소비 투자에서
조금 부진하다 하는 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트리플 증가다. 8월달에 산업생산지수가 전월보다 0.5% 증가, 서비스와 건설이 양호했다, 또 소매 판매지수가 3.9% 늘었다, 2011년 11월달 이후 8년 7개월 치듯이다. 9월달에 추석이 있어서 9월달 추석 효과가 있었다 그러지만 8월달이니까 9월달 효과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9월 12일부터 추석인데 그 효과가 벌써 8월달에 나타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소매 판매지수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미리 샀을까요? 8월달에? 9월달에 사지 않았을까? 9월달에 12일인데 그래서 물론 뭐 추석의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산업 생산 같은 것은 왜냐하면은 미리 생산하니까 추석 전에. 그래서 전월보다 0.5% 증가이고 산업 생산은 뭐 추석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지만 나머지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설비 투자가 1.9%로 3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 건설 기술도 증가했다. 또 경기 동행 순행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경기 동행 지수는 0.2포인트 상승이고 경기 선행 지수는 0.1포인트 하락이다 하는 건데 아직까지 선행 지수가 반등하지 않았는데 선행 지수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어요. 계속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 잡은 모습 같다는 선행 지수가 바닥 잡은 모습.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9월달 늦어도 10월달에는 이제 선행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9월달, 10월달. 여기에다가 만약에 10월 10일 날 미중 간의 합의가 된다면은 뭐 빠르게 경기 선행지수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통계체 과장, 최근까지 설비 투자가 안 좋았던 것은 17, 18년에 반도체 투자 기저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오지 투자와 자동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17년, 18년에 반도체 투자가 무지하게 많았죠. 이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19년 들어서는 이제 투자가 안 좋게 보였다는 얘기죠. 안 좋게 보였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투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5G 투자하고 자동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G 투자하고 자동차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가 좀 좋아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돼지열병은 추가 확산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제도 밤에 제가 얘기했지만 경기도 화성으로 돼지열병이 확산 의심 신고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화도 그 다음에 파주가 제일 먼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연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로 그 한강 그 이북 쪽으로 주로 발생했고 한강 이남으로는 이제 김포가 발생했지. 김포가 발생했었는데 그래서 김포 발생하고 이제 한강 이남으로 한강 방어벽이 뚫리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그 한강 이남으로 어제 발생했던 화성의 임신한 돼지가 뭐 갑자기 유산을 했다 했죠.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발생했던 화성시 양감면의 그 돼지는 염성이었다. 정밀 검사했더니 돼지 열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일날 발생한 이후에 약 9건이 발생했는데 27일날 이후로 27일날 인천 강화를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27일이니까 28, 29, 31일 이제 4일 동안 발병 없다. 근데 이게 한 3주 정도 지나야 된대요. 이게 이제 잠복 기간이 되게 한 3주 가까이 가기 때문에 3주 정도 발병이 안 돼야 그래야 돼지 열병 없어졌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주 정도 지나야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태풍 와가지고 이제 생석회 같은 이제 저지라인이 뚫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돼지열병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이번 이제 11월 3일날 상륙한다 그러죠. 이제 11월 3일 상륙하고 나면 이제 비도 또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남부지방에. 그래서 비 오고 좀 쓱 내려가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뭐 일주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돼지열병은 이가 이제 확산이냐 소멸이냐의 기로가 될 것 같다. 다음 주.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DMZ의 경제특구 조성한다. 요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또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DMZ 경제평화지대화 구상 관련해서 DMZ 인근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로 만들어서 평화경제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제적 경제특구.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얘기는 이제 DMZ하고 개성 사이에다가 국제기구를 대거 유치하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네요. 그래서 DMZ에 지금은 지뢰가 서로를 가로막고 이제 지뢰가 이제 딱 매설돼 가지고 북으로도 남으로도 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다가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은 전 세계 관심이 이 DMZ라는 데가 중요하다. 북한도 못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에,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들어와 있고 중국도 들어와 있고 다 이게 그런 기구가 들어와 있으면은 북한도 못 넘어올 거고, 한국이나 미국 역시 거기에 뭐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녹색기구 이런 것들이 거기 딱 들어가 있다면은 서로 못 가는 거 아니냐, 서로. 그래서 평화지대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민주평등에서 얘기한 건데, 민주평등과 함께 DMZ 축복의 땅으로 바꿔나가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32년에 남북 공동올림픽이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꿈, 힘을 모으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친서를 보냈는데, 지난 9월달 친서입니다. 9월달 친서인데, 내년엔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김정은이가 유엔 연설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 JTBC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년 초에 트럼프가 평양 방문을 해달라라고 김정은이가 제안했다 그래요. 그리고 9월 달에 김정은이가 유엔 총회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친서에서 제안했다랍니다. 친서에. 북한이 보낸 9월 달 친서에 트럼프 평양에 와주쇼. 평양으로 와주쇼. 그리고 내가 내년 9월 달, 올해는 끝났죠. 거의 끝났죠, 이제? 끝났구나, 벌써. 내년 9월 달에는 내가 유엔 총회 가가지고 연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안이 성사된다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수교와 종전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얘기 나옵니다. 외교 소식 통해.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의 유엔 총회에 대해 박수를 받고 들어가겠죠. 거기에서 이제 북미 수교와 종전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총회 연설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내년 9월에는 북미 수교, 뭐 그 전에 이제 연락사무소 만들겠죠. 북미 수교와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 같다. 내년 9월달에. 내년 9월달 북미 수교 오면은 뭐 1년 남았으니까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되게 연락사무소 만들고 대략 한 1년 내에 이제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 곧 만들고 내년 9월달에 북한과 미국이 대사관계를 갖는 수교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과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뭐 지난번에 나온 얘기 좀 다시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자, 그렇고요.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문정인 특보가 트럼프도 성과가 필요하고 김정은도 다급하다. 곧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본다. 뭐 다들 낙관적으로 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외교적 성과를 얻어야 한다. 이거 뭐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오늘. 외교적 성과를 얻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말, 올해 말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때까지 하지 못하면 그것은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은 데드라인을 금년 말로 진행하고 만약에 금년 말까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은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 그 러시아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 북한 노동자들이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 전 세계적인 북한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 모든 게 올스톱 됐고 기름 수입은 안 되고 석탄 수출도 안 되고 수입 수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고, 그것은 만약에 이번 올해 말까지 안 된다면 그것은 95년도 시작됐던 고난의 행군, 꽃제비가 행행하던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 김정은이가 지난 이제 신년사에 올해 내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른 길 가겠다 하는 것은, 다른 길, 이런 얘기는 어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협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를 향한 어떤 의지, 결의,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 반드시 올해 내로 미국과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은 정상국가 되겠다. 정상국가,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2, 3주 또는 3, 4주 내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엔 좀 더 일찍 더 열릴 것 같은데, 미국은 하노이에서 내건 카드보다 훨씬 요구 조건을 낮춰야 한다. 막연한 보상이 아닌 구체적 보상을 해야 한다. 구체적 보상이 뭘까요? 그러니까 구체적 보상은 말할 것도 없이 뭐겠습니까? 구체적 보상은 뭐 그런 게 있죠.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사무소, 뭐 설치, 이런 것들. 또 이제 앞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뭐 내년 말까지 수교를 하겠다, 이런 거를 하겠죠. 내년 말까지 수교를 하겠다. 북미 간의 제사관계를 만들겠다. 이런 거 이제 되게 되겠죠. 북한도 하노이 회담보다 더 많이 양보하고 지켜받으려고 해야 한다. 하노이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알파를 좀 많이 하라 이거죠. 영변 플러스 알파를 좀 많이 해라. 자, 결론입니다. 국내 경기가 8월 생산 소비 투자에서 트리플 회복이 나왔다. 이게 뭐 그렇다고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빠르지만 어떤 중요한 변화가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변화. 이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회복의 모양이 나왔다.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 합의만 나온다면 그야말로 경기와 증시의 폭발적 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월달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결실을 좀 보자. 수학의 계절이다. 찬바람 나면 돈 번다. 그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찬바람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한번 이제 큰 면에서 미중 합의가 우리나라의 살아나는 경기 불씨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돼지열병은 27일 날 발병 이후에 4일간 발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는 좀 돼지열병 수혜주는 좀 탄력이 약화되지 않겠냐. 일단 이번 10월 3일날 상륙하는 태풍 상륙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 다음 주가 이제 돼지열병은 확산이냐 소멸이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는 어제 HLB의 호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HLB 혼자만 HLB 생명과학 이런 것들 파워까지 해서 3개만 상한가에 가고 나머지 바이오 전반의 호재가 되지는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이오가 이제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투자 심리가 너무 약화돼 가지고 이제 그냥 대충 얼퉁당퉁 해가지고 바이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없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단 침체의 시나리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근데 섣불리 좀 미리 들어가가지고 고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11월 달에 그래서 11월 달에 매지온 11월 15일이네요. 매지온이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K 바이오팜에 또 있고 해서, 이런 것이 다 지나서, 그래서 11월 달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 매지온도 성공하고, 뭐 이거 다 성공하고 나면은, 그러면 한 12월 달 연말 돼서, 그때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때까지는,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시점을 좀 늦추어라는 거야, 늦추어라. 아직은 아니다. 좀 빠르다. 너무.
그래서 들고 있는 것들 이제 더 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 매수는 또 물타기 매수를 좀 자제하라는 얘기다. 물타기 매수. 물타기 매수 자제하고 지금은 폭발력이 있는 남북주에서 일단 수익을 내자 합니다. 바이오에 물리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바이오 물린 것은 그냥 제쳐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밥 가게도 하나 가지고 있고 햄버거 가게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숍도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밥과 햄버거와 커피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커피숍은 불이 나고 있어. 김밥 가게는 꾸준해. 근데 햄버거 가게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에 햄버거 가게에다가 돈을 확 부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살리려고 그럴 것이냐?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햄버거 가게는 놔둬보고 한번 가보자. 저 햄버거 가게가 잘 될지 안 될지 좀 가보자. 뭐 좀 시간 지나면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좀 관망하자. 지금 잘 되고 있는 커피숍에다가 투자하라 이거죠. 커피숍에. 지금 잘 되고 있는 커피숍에 좀 더 마케팅하고 손님 더 끌어모아야죠. 지금 이제 커피숍이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만들었던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의 어느 지구 커피숍 냈는데 무지하게 잘 된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도 투자해야지. 집중해야지. 돈 잘 버는데 집중해야지. 안 되는 데 가서 왜 집중하냐. 안 된다. 서면에 있는 햄버거 가게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그거는 일단 한번 지켜보자.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사업의 마인드로 잘 되는 쪽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안 되는 쪽은 그냥 뭐 원래는 없애야 되겠지만 없애지 말고 좀 지켜보자는 얘기죠. 지켜보자.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려 하지 말고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은 그냥 놔둬라. 우리 사람 교육에도 그렇습니다. 약점을 갖다가 보완하려고 그러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 노력이 많이 들어가. 그거 하지 마.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그 강점을 강화해가지고 거기에서 승부를 봐야 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미 협상 조만간 성사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3차 정상회담 구체적 성과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북경협지 보유와 저점 매수를 지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제 시장은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3포인트 올랐고 코스닥은 빠졌어요. 그리고 어제 등락률은 코스피가 73%, 그 다음에 코스닥은 40%였거든요. 73% 40% 해가지고 코스닥이 좀 약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쪽이 HLB는 상한가 같지만 나머지는 못 올라갔죠.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당과 2040에서 2100포인트의 박스권 어제 올랐지만 박스권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2100포인트 돌파하려면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협상이 좀 필요하다. 어제 보니까 종목들 보니까 뭐 IT, 자동차는 최근에 좀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화학주하고 철강주가 중국의 PMI 지수 좋아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주 문의하시는 분들 많던데 조금만 보시고요. 조선주는 최근에 뭐 업황 좋아진다면서 좀 올라오고 있죠. 쭉 올라오고 있고 건설주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이 그저께 이제 국경절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국경절 아닙니까? 중국에. 중국 국경절 특수 관련해서 좀 올랐지만 어제는 뭐 크게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이었고. 자, 돼지열병도 어제는 체시스 7% 마이너스, 이글베 12% 마이너스, 벽강수에 11% 마이너스, 우진비 엔지 4%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많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만약에 어제 저녁에 화성시에서의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오늘 확진으로 나왔다면 이게 다시 반등이 나왔을 텐데 확진이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좀 돼지열병 침체. 그래서 오늘 적절한 타이밍인지 하여튼 오전에 사지는 마세요. 오전에 사지 말고 물론 이제 하락시 매수가 맞아요. 하락시 매수가 맞는데 오전에는 사지 마라. 오후까지 보고 뭔가 좀 기미가 보이면 시장이 먼저 움직이니까 기미가 보이면 매수가 좋은데 일단 돼지열병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사실 뭐 돼지열병은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해가지고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자, 어제 남북경협주는 어제도 견조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견조한 종목이 많이 갑니다. 견조한 종목이 많이 가는 거예요. 많이 오른다.
낙폭이 큰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낙폭이 큰 종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견조한 종목이 많이 간다. 견조한 종목. 낙폭이 큰 종목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견조한 종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 어제도 보면은 철도주 견조했죠. 강보합 정도. 금강산주들은 소폭 하락이지만 뭐 크게 빠진 거 없고, 개성공단 그렇고, 또 이제 도화엔지, 유신, 종합기술 같은 엔지니어링 기업들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또 최근에 포스코 엠텍이 조금 움직일 듯 말 듯, 별로 이제 안 올랐는데, 예, 요거 자원주들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과 5G 조선기자재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비메모리하고 5G는 지금 이제 좀 위축되고 있어요. 위축. 고점을 치고 좀 내려가는 모습이야. 고점을 치고 내려가는 모습.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오히려 조선기자재, 태광이라든가 승강배드라든가 하이로콜이라든가 동성하이텍, 한국카본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조선기자재 이런 쪽이 오히려 좀 올라오고 있고, 5G라든가 비메모리는 오히려 지금 고점 치고 내려가는 모습이다. 자, 어제 HLB가 상한가에 갔고요. HLB 생명과학 상한가, HLB 파워도 상한가 갔는데, 그렇지만 이것들 어제 HLB 생명과학, HLB가 최저가 됐을 때가 플러스 한 22%인가 그랬어요. 21%인데, 그때 사신 분들만 좀 수익이에요. 어제 10% 났고 오늘 추가하면 수익 나겠죠? 근데, 예, 그렇게 기가 막히게 누가 잡았겠습니까? 어제 사신 분들, 용감하게 사신 분들 이제 한 5% 정도 수익 났을 텐데, 평균. 오늘은 매도의 타이밍이다. 보시면 됩니다. HLB는 7만원대가 강력 매물대예요. 7만원대 이상에서는 매물을 상당히 받을 것이다. HLB 7만원대 강력 매물대. 자, 그리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올리지 못했고, 헬릭스미스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9%나 내리고, HLB로 매비가 쏠리면서 헬릭스미스가 내렸을 수 있고요. 하여튼 헬릭스미스는 9% 내렸고, 신라젠도 8% 내리고, 신약주들이 오히려 더 내렸어요. 오른 게 아니라, 좀, 메지온이 아직은 11월 달에 있으니까 메지온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다고 메지온도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결론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까지 인천요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인천요와 함께, 인천요의 신루타 종목, 예, 요의 신루타 종목, 남북경협주의 시조세, 네, 10배 가는 거죠. 신루타 종목은 10배 가는 겁니다. 10배 가는 거. 신루타란 10배 가는 종목. 또 남북경협주는 스윙인데, 남북경협주의 시조세인 인천요랑 같이 해서 큰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올려놓겠습니다.